이제 전세가가 막 올라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사직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직동 지역이 투자금 대비 가성비가 좀 좋은 시기고요. 사직동 중에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전세 매물이 없는 데가 사직 롯데캐슬, 그다음에 사직 아시아드 쌍용. 네, 반갑습니다. 고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부동산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강의라든지 저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 부동산 분위기와 2024년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24년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기부터 보면 2019년, 20년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버블장이었고요. 그 다음 22년도는 이제 깊은 하락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50년 만기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부산은 좀 이 꿈틀거림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50년 만기 대출을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서 조용하다가 24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수도권 시장부터 꿈틀거리다가 부산에서는 한 중반 한 7, 8, 9 좋은 시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니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이 유동성이 또 부동산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정부에서는 깜짝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이후로는 부산도 다시 조용해지는 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12월 달에 이제 탄핵 계엄령으로 인한 탄핵 사건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조용한 편입니다. 제일 큰 거는요, 대출 규제예요. 사실은 24년 9월부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조용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탄핵까지 더해지면서 더 조용해진 거고 계절적 요인으로는 원래 12월 달, 1월 달이 또 조용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조용한 거죠. 2025년 부산 부동산을 전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부동산을 전망할 때는 데이터를 보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1차적 요인의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얼마나 가격 대비,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냐, 싸냐, 가치 평가. 이 세 개가 1차적 요인이고요. 2차적 요인으로 해서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정부 정책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나의 변수로는 이제 이 탄핵 이후에 얼마나 정치적 리스크가, 불안 요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근데 과거의 탄핵권을 보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춤하다가 원래 지역에 맞는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후 조용해졌고요. 왜냐? 2016년, 17년까지 부산은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오히려 이 탄핵을 빨리 이겨내고 상승장으로 갔습니다. 2016년 12월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지방에 대대강의 시대가 열렸는데 대대강이 뭐냐면 대전, 대구, 광주 이러면서 거기도 좋았어요. 부산만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또 탄핵 이후에 또 부산만 안 좋을 거냐? 이게 아니라 이제 부산은 반등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산은 조금 꿈틀대는 시장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래 보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꿈틀이 이후에 약간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좀 불안적 요소가 많고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DSR 3단계가 시행 예정인데 이게 시장에 이제 과연 할 것이냐, 연기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 포인트로 아셔야 되고 본질적 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수요와 공급, 가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을 먼저 보면요. 부산의 적정 공급은 매해 16,000세대가 적정 공급량이거든요. 그런데 25년부터는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6,000세대가 적정인데 25년 예정 입주 물량은 8,000세대 정도, 26년은 10,000세대 정도, 27년은 12,000세대 정도. 그래서 이때까지 부산장과 좀 다른 형국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보면 그 공급을 초과할 정도로 수요가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수요를 측정할 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전체 아파트, 분양권 합친 전체 수요가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저는 미분양 지수로 봐요. 미분양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평균 4,400호 정도가 이제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900호로 미분양이 평균보다는 소폭 쌓여 있는 편이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 부산은 평균 3,650건 정도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0월달, 24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2,632건, 그 다음에 11월은 2,160건, 그 다음에 12월달은 1,600건으로 확 줄었죠. 그래서 수요가 지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시장에 의해서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대출 규제, 그다음 부동산 규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 부분을 보면 소득 대비 집값과 저는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이렇게 보거든요. 소득 대비 집값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길게 30년, 50년, 100년을 놓고 보면 결국 소득과 집값은 비례하면서 올라갔는데 조금씩은 이제 자산의 가격이 더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15년, 10년, 5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아주 유의미한 자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소득 대비 집값 부산 같은 경우는 평균 15년 평균이 7.2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7.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산의 평균 집을 살려면 모아야 될 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7.1 정도니까 15년 평균 대비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과거 최고가일 때는 9.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의 거품이 있었다. 지금은 이제 거품이 제거되고 소폭 싸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저는 두 가지 지표 많이 보는데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구매력 지수,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그냥 거꾸로 한 것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집값과 소득, 아파트 대출 이자, 감당 능력 뭐 이렇게 그래서 집값, 소득, 이자 이 세 개로 같이 보는데 주택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9.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96.8 해서 약간 한 2, 3% 정도 고평가.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금 고평가로 나오고요. 소득 대비 집값은 이제 금리를 빼고 보니까 조금 저평가로 나옵니다. 지표의 장기 평균선 근접을 근거로 버블이 제거되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5분위, 4분위 아파트는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고 대장님의 생각은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를 떠나서 가장 세상에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워렌 버핏 투자법 중에서는 담배꽁초 전략이 있고요. 가치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뭐냐면 상급지 아파트 있죠. 요거는 많이 빠지는 시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남이 우리가 싼 적이 있냐? 부산에서 해운대가 싼 적이 있냐? 상대적인 거지 우리가 싸다고 느끼는 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하급지가 많이 빠지고 상급지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가 먼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은 일부 반등이 일어나는 장에서 당연히 상급지부터 이제 매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상급지는 많이 올랐고요. 하급지는 여전히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PIR을 보면 평균을 우선은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고평가다 보이지만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사야 되겠다라는 매수 수요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어디 지역을 먼저 봐야 되는지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지의 경우 사도되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부산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 혹은 단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규동사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는 이제 A급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불경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A급지를 봐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 부산에서 A급지라면 해운대구, 수영구, 그 다음에 동래구와 남구 중에서도 좀 상위권, 그 다음에 진구에서는 입주가 많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연양 라인, 이런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까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산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요. 신축 아파트 분양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축으로 눈을 돌리는 시기인데 구축으로 눈을 돌리자니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가 막 올라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사직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직동 지역이 투자금 대비 가성비가 좀 좋은 시기고요. 사직동 중에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전세 매물이 없는 데가 사직 롯데캐슬, 그 다음에 사직 아시아드 쌍용, 그 다음에 레이카운티 위에 있는 거제 코오롱 하늘채,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거제동에 그 세 개 단지는 지금 전세가 완전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는 그 옆에 있는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아마 최근 이제 3년 사이에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현재가 제일 가장 싼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사직동 학원가에 이어서 또 전세난이 일어나는 쪽이 어디냐면요. 남구 대연동 쪽이에요. 그래서 혁신도시라 불리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그 다음에 SK뷰 힐스. 여기까지는 이제 전세난이 지금 시작되었고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DIL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조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SK뷰 힐스나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를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수는 워낙 좋은 거를 다들 아실 거니까 뭐 해운대 자이, 해운대 주상복합 시리즈, 그 다음에 수영구에서는 뭐 남천동 일대 뭐 이렇게 좀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대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단지 외 5에서 6억대 부산 미반 등 물건들은 향후 양극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가 합쳐서 가격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전에는 급지별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가격분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은 이제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 A급지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서 8억에서 10억분, 그 다음에는 6억에서 8억분, 그 다음 뭐 4억에서 6억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8억 이상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6억에서 8억분도 7억에서 8억분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 이번 차례는 6억대 아파트가 좀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5억대 아파트도 반등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4억대 아파트까지도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4억 이하 아파트는 후에 너무 늦게 반등할 거고 또 상승폭도 좀 낮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에서는 6억대, 5억대, 4억대 순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뭐 다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투자를 해봐야지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투자는 그거와 다르게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사야지 오히려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은 높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6억대 아파트보다는 7억대가 많이 올랐고 7억대보다는 8억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국에 뭐 욕하실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 융통을 해서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가는 게 리스크는 더 낮고 수익성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얼죽신 시대, 입지 좋은 구축 그리고 입지가 떨어지는 신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입지가 떨어지는 신축도 향후 유망할까요? 결론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투자 시장에 있으면서 얼죽신이 지금 단어는 얼죽신이지만 신축을 좋아하는 수요는 17년 전에도 있었고요. 1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부산은 신축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상승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선호 현상이 더 컸는데 앞으로 25년부터는 신축 공급이 작아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새 차가 계속 있으면 헌차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새 차 공급이 안 돼요. 예전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새 차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중고차조차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수요가 구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었고, 그러면 입지 좋은 구축으로 갈 수 있는 조건도 마련이 되었다. 이래 봐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합시다. 그럼 신축 6억짜리 아파트는 토지비가 만약에 3억일 거고 건물비가 3억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비싸지만 예시로. 근데 구축 아파트 6억은 토지비가 4억일 거고 건물값이 2억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땅값의 4억짜리 결국 입지가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상승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와 대연 혁신도시가 가격이 비슷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연 혁신이 비싸죠. 예. 그리고 센텀파크와 사진 롯데를 보면 또 두 개 학군지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제 사진 롯데 신축일 때 좀 더 비쌌다가 상승장 끝 무렵이 오면 센텀파크가 구축이지만 따라잡았던 사례가 있고 또 하락장이 오니까 실수요에 의해서 사진 롯데가 좀 더 비싸졌다가 다시 센텀파크가 사진 롯데를 따라잡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사실 신축보다는 구축이지만 입지 좋은 구축을 더 눈여겨보는 게 투자적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